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서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줌 수업 준비를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줌으로 수업을 해볼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네이버 밴드로 다른 학년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 이렇게 퀄리티라 해야 되나? 선생님이 여러분 얼굴 확인도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그래서 줌 계정을 준비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못했는데 오늘 일단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고 다음 수업 목요일날 수업 때부터는 줌 수업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줌 수업을 아마 길게 2시간씩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수업을 좀 하고 또 온라인 강의 한번 찍고 뭐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 못하는 3주간 잘 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좀 코로나 확진율이 낮아져야 우리가 방학이 들어가는 1월달부터 다시 만나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다 보면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학습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수업할 주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의 세 번째 유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꼴이 있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빼기 2ab가 되거나 아니면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2ab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 구조에서의 뭐지? 역수꼴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 있었지. 그냥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한 거야. 즉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2만 되지. 왜? 역수꼴은 역수의 곱은 항상 얼마야? 1이 나오기 때문에 곱셈의 형태식이 안 나온다는 거야. 즉 역수꼴은 이 값이 1이라는 거야. 그럼 또한 어디서 또 나오지? x-x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랑 즉 왼쪽과 오른쪽의 구조는 서로 똑같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죠? 여전히 2차식의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에 자 가운데 항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가운데 항이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4ab 이런 형태가 하나 있겠죠. 또 반대로 a-b의 전체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라는 구조를 가지는 게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역수의 구조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이 또한 존재하겠죠. 반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4라는 식도 역시 동일한 구조로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냐면 몇 차식? 3차식에서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지. 즉 a3 더하기 b3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얘가 무슨 항이지? 가운데 항이지. 즉 앞에 거와 뒤에 거 세제곱하면 얘 결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가운데항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빼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3-로 어떤 식이 생기죠?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3ab에서 ab는 없죠. 그리고 괄호하고 x 더하기 x분의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생길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네 번째 케이스로 쓸게요. a3 빼기 b3은 그냥 세 번째 안에 붙일게요. 는 어떻게 되죠? a-b의 전체 세제곱에서 처음과 끝에서 그 식이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3ab 괄호하고 a 빼기 b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그럼 역수꼴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돼?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란 x-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 더하기 3의 괄호하고 x 빼기 x분의 1이 되겠지. 예준이는 여기 내용이 너 안 왔을 때 한 내용이니까 잘 복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예준 여기까지 잘 복습해가지고 오세요. 자, 동의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상위권 문제를 했죠. 우리가 a 4제곱
b 4제곱도 다뤄봤잖아. 근데 그거는 역수꼴에서는 거기까지는 보통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요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뭐냐?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이제는 항이 3개 있을 때입니다. 항이 몇 개? 3개.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먼저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1, 2, 3번까지 있으니까 아마 문제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지금 지워버렸는데 강의를 다시 앞으로 돌려서 정지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 번 더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때 보니까 여전히 암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건데 항이 3개 있을 때야. 자, 이건 어디서 나올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라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식이 있었지. 자, 얘는 어떻게 돼?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가 있고 몇 번씩 뽑는 거지? 2번씩 뽑는 거니까 A가 2번 연속, B가 2번 연속, C가 2번 연속 나오는 경우랑 그 다음 어떻게 돼? A, B가 A 한 번, B 한 번, B 한 번, A 한 번의 순서로 2AB, 2BC, 2CA이다. 이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6개의 항이잖아. 그러면 요게 곱셈 공식 변형의 요 곱셈 비슷하잖아. 하나 더 추가된 거지. 그래서 항이 3개일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과 끝이 될 거고 여기서 이까지가 무슨 항을 나타내? 가운데 항을 나타내겠지. 근데 이 가운데 항은 2로 묶어내면 A, B, B, C, C, A 같은 구조가 되니까 자, 어떻게 쓸 수 있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무슨 제곱에서 전체 제곱에서 뭘 빼준다? 가운데 항을 빼준다. 요게 지금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내용이에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항이 3개가 생겼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동의됐어요? 요거 하나랑 자, 따로 좀 이따가 또 필기를 할게요. 자,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의 네 번째 거 먼저 식부터 써볼까? 네 번째 내용이 뭐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 이렇게 봐야 돼. 무언가의 제곱이지. 그러면 제곱 안의 수를 한 번 더해줘서 전체 제곱 한 거에서 빼주는데 제곱 안의 수를 한 번씩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 2개씩 있다. 이런 뜻이죠. 요 구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4번에 대한 문제를 자,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문제. 자, 페이지 14페이지. 필수 예제 9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 필수 예제 9. 자, 일단 선생님이 강의하기 전에 지금 듣기 전에 정지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필수 예제 9번에 1번과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해야 돼. 자, 문제 풀었지? 문제 아주 알아서겠지. 정지하고 문제 먼저 풀어가.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9번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니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 A, B, B, C, C, A의 값이 얼마죠? 3일 때. 자, 선생님 뭐랬지? 뭐뭐일 때 뭐뭐의 값을 구하라. 무조건 이 내용이 여기다 대입돼. 자, 뭐의 값을 구하래요? A제곱, B제곱, C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아까 좀 전에 쓴 그거 아니야? 한 번 더 써주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푸는 거니까 식을 만드는 게 안 되면 대입을 못 해주지. 뭐를 못 해줘? 대입. 다시 얘기해서 이거의 내용을 조건, 여기 우리가 구하는 결론을 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답은 그대로 대입.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니까 4의 제곱은 16. 이 값은 3이니까 3이 6.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그리고 Y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의 값이 얼마죠?
64라고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는 xy, yz, zx인데 잘 봐. 이거 세 개 물어보면 당연히 뭐야? 이 4번 형태의 구조를 무조건 써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 y제곱, z제곱이라는 것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에 빼기 2의 제곱 안의 수를 한번 xy 한번 곱한 거에 2배 또 yz, zx.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이렇게 돼. 이거 한번 곱하고 이거 한번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이 화살표의 역할은 대입이다. 자, 그러면 이 값 전체는 64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값은 10이니까 10의 제곱은 100에 마이너스 2의 괄호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빼기 2의 괄호 1로 건너갑니다. 그럼 2 곱하기 괄호는 100에서 64를 빼니까 6, 7에서 6을 빼니까 36. 따라서 네모의 값은 얼마죠? 18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15페이지. 몇 페이지?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자, 문제 풀기 전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 단계 더 응용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4번의 응용 버전입니다. 몇 번? 4번의 응용 버전. 뭐냐면 AB의 전체 제곱과 BC의 전체 제곱과 CA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을 곱셈 공식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A 위치에 AB가 들어갔고 B 위치에 BC고 C 위치에 CA가 들어갔지.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쌤 어떻게 하라 했지? 제곱 안에 있는 수들을 먼저 한 번 다 더해줘 안 더해줘? 더해준 것을 무슨 제곱? 전체 제곱에서 빼주는데 뭘 빼줘야 돼? 2배에 얘네들끼리 한 번씩 곱한 거잖아. 그럼 잘 봐. 얘네들끼리 먼저 한번 곱하면 A, B 제곱 C가 될 거야. 그러니까 빼기 2에 이렇게 될 거야. 요 부분만 따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곱하면 C가 2번이니까 A, B에 C 2번. 이렇게 곱하면 A가 2번에 B, C가 되니까 잘 봐. 이 녀석들의 공통된 값들 모양에 뭐가 있어? A, B, C, A, B, C, A, B, C는 존재하지. 그리고 얘는 남는 게 B 남고 얘는 남는 게 C고 얘는 A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 A, B, C가 공통으로 한 번 더 공통인수로 묶여지고 난 다음에 남은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이 3개일 때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4번의 곱셈 공식 변형에 그러니까 아까 정리했을 때 3번까지 기본 다시 정리를 했었고 4번은 항이 3개인데 그게 제곱이 되었을 때 형태 기본 형태랑 걔를 응용시켰을 때 형태가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으로 나올 때라는 거야. 자, 이 값의 형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 보신 다음에 유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유제 1-1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12번. 자, 1단원이 거의 다 끝나가죠. 자, 문제 읽어보면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주어진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얼마지? C의 값이 5라고 하는 것과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값이 얼마지? 9라는 것과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는 A 제곱, B 제곱 이게 얘랑 같지? 그 다음에 B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결론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바뀌지? A, B, B, C, C, A의 전체 제곱에 2배의 A, B, C 묶고 난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자, 따라서 요 값은 알아. 이 값도 알아. 근데 뭘 몰라? 요 값을 찾아야 되겠지. 이 값을 어디서? 요거 2개 가지고. 자, 이거 2개 가지고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곱셈 공식 변형이 어떻게 되지? A 제곱, B 제곱, C의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거의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9가 될 터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니까 25 빼기 2에 우리가 찾는 거 괄호. 자, 빼기 2의 괄호가 건너가면 2의 괄호는 25에서 9를 빼니까 얼마지? 16이니까 이 괄호의 값은 얼마지? 8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얘가 8이니까 88, 64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이 음수 3 곱하기 음수 2는 플러스 6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5다. 따라서 정답은 64 더하기 6, 5, 30 정답은 94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까다로운 형태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확실히 좀 어렵죠?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유제 그 다음 옆에 페이지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1-13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남겨놓은 거는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5번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문제를 계속 시작해볼게요. 자, 유제 1-13번은 자, 어떤 면체였지? 자,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얼마지? A라고 주어졌지. 자, 그러면 유제 1-13번. 자, 이 직육면체에서 선분 AG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선분 AG죠. 이 선분 AG라는 건 뭐지? 이거의 이름을 자, 우리 중3 때 피타고라스 때 배웠잖아. 이거 뭐라 그러지?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점을 이은선을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직육면체 대각선이지. 자,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제곱해서 더한 값에다 루트 씌운 거야. 그러니까 뭐야? 4번에 이 공식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선분 AG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17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조건이 나오지? A제곱, B제곱, C제곱이 17이다. 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케이스가 유제 1-13번과 같은 케이스야. 뭐라고? 유제 1-13번 같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야. 그리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8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래. 자, 모서리라는 게 뭐냐면 이 선들을 얘기해. 선들. 그럼 생각해봐. B라는 선은 몇 개 존재하냐? 4개. 하나, 둘, 셋, 넷. A라는 선도 4개. 그럼 C라는 선도 4개씩 존재하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C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 값이 얼마라고? 28이랍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떤 조건이 또 하나가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라는 값이 나오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문장을 써놓은 거야. 어떤 직육면체 대각선에서 이 모양의 식이 나오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문장의 표현이 뭐냐면 건널비지. 그럼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라는 건 이렇게 생긴 면의 넓이가 6개를 더한 거지. 왜?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6개 있다는 뜻이잖아. 다시 직육면체니까 육면, 면이 몇 개다? 6개가 존재한다. 그럼 보세요. 이 건널비는 이 AB라고 하는 게 여기와 여기 몇 개 존재해요? 2개. AC도 몇 개? 2개. 아래에 BC도 2개. 이거 아니야? 건널비 구하는 식이
그럼 이거는 건널비에서 우리가 아는 A, B, B, C, CA라는 모양에 대한 식의 내용을 글로, 즉 입체 도형에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해석하면 이거 두 개에서 이거 찾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식은 하나밖에 없지. 뭐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빼기 2의 A, B, B, C, C, A가 되잖아. 따라서 이 값이 얼마죠? 17은 이 값은 7이라고 했으니까 7, 7에 49 빼기 2 곱하기 네모죠. 그럼 2 곱하기 네모가 건너가니까 2 곱하기 괄호 이건 이거의 값이랑 똑같네. 그럼 49에서 17을 빼는 거니까 9에서 7 빼면 2, 4에서 1 빼면 3.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널비의 값은 얼마다? 32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항이 3개일 때의 곱셈 공식은 아주 중요하고 왜? 도형을 이용하는 방식이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단원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면은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식의 형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식을 막 핸들링 이렇게도 곱했다가 저렇게도 곱했다가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고 다시 뭉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식 풀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또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볼 텐데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선생님이 새로운 곱셈 공식을 또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 또 다른 버전. 자, 곱셈 공식의 변형 또 다른 버전. 5번째 내용은 뭐냐? 자, 이쪽에 먼저 일단 써볼게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했었냐면 이제 무언가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무언가의 n제곱도 다 했고 합차의 모양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합차의 모양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곱셈 공식 찾아보세요. 번호가 7번인가 8번 뭐 그 정도쯤 있었던 것 같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제곱, b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뭐야? 4번에 들어가는 식의 내용들이 다 있지.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a3, b3, c3, 마이너스 3abc랑 같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형태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항이 3개일 때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잘 봐. 이거 합차의 꼴이잖아.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차. 그래서 합차의 꼴은 가운데 항이 사라지잖아. 원래 하나씩 분배 법칙하면 여기 항이 6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3 곱하기 6에서 항이 18개가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가운데 항이 사라지고 이 처음과 요 녀석만 딱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잖아. 그럼 이 식은 자, 이 식 잘 보세요. 여기서 써보면 A3 더하기 B3 더하기 C3이라는 식은 어떻게 돼? 얘 그대로 안 움직였으면 그대로 써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세제곱 안의 수를 그대로 한 번씩 다 더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세제곱 안에 있는 A, B, C를 한 번씩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곱해준 것을 빼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빼기 3ABC가 건너가게 되니까 플러스 3ABC다. 이게 5번째, 즉 곱셈 공식에서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입니다. 이게 곱셈 공식 변형식이죠. 자, 5번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6페이지에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발전 예제 10 있습니다. 무슨 예제? 발전 예제 10번. 10번 중에서 2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몇 번? 2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2번. 자, 발전 예제 10번에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에 2번. 자, 2번을 보면 문제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3이고요. 잠깐만, 가게
잘랐지만 아니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지? 7. 그리고 a, b, c의 값은 얼마지? 2라고 주어졌을 때 뭐뭐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a3, b3, c3을 구하래요. 자, 그럼 한 번씩 써보면서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a3 더하기 b3 더하기 c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즉 세제곱 안의 수를 한 번 더해주고 세제곱 안의 수인 a, b, c를 한 번씩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제곱 안의 수를 서로 한 번씩 곱해준 걸 빼준 결과에다가 이걸 많이 착각해. 더하기 뭐가 있다? 3abc 세제곱 안의 수를 모두 다 곱한 다음에 3배를 한 것을 더해준다. 이게 우리가 찾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알고 있어요. 이 값도 알고 있죠. 이 값도 알죠. 뭘 몰라? a, b, b, c, c의 값을 모르지. 그럼 걔는 어디서 찾아? 여기 한 두 개에서 자동으로 나오지. 몇 번씩? 4번씩 써주는 거지. 자,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ab, bc, ca죠. 자, 여러분이 이 곱셈 공식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여러분의 IQ, 수학적 재능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야.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만나거나 어떤 방식이든 만났을 때 얘가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 엄청 화낼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값들 찾읍시다. 여기가 7이고요. 이 값은 3이니까 3, 3은 9 빼기 2배의 괄호. 이거 써야 되는데 쓰면 귀찮잖아. 이 정도 센스는 발휘해야죠. 빼기 2가 건너가니까 이 괄호는 9에서 7 빼면 2. 따라서 괄호의 값은 얼마죠? 1. 이 값이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입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는 3이고요. 곱하기 괄호 이 값은 7. 근데 얘는 빼기에 a, b, b, c, c, a니까 그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빼기 1 더하기 3이 6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은 6이니까 6, 3, 18 더하기 6은 얼마다? 24다. 이렇게 되겠네. 자, 요게 발전 예제 10번의 2번 문제를 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유제 1-14번은 지금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정지하고 한 번 더 풀어봐 주세요. 자, 풀어봐 주세요. 자, 하셨죠? 자, 유제 1-14번 한번 선생님이랑 검토해 볼게요. 자, 유제 1-14. 자, 내용을 보니 조건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뭐랑 같다고? 뭐라? A, B, B, C, C, A랑 같다네. 그리고 A, B, C가 얼마지? 3일 때, 뭐뭐일 때 뭐의 값을 구하래? A3, B3, C3. 원래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인데 그냥 리듬감 있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A3, B3, C3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A3, B3, C3은 식이 어떻게 돼? 세 세제곱 안의 수의 합과 그 다음에 뭐지? 제곱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빼줘 안 빼줘? 이렇게 빼주고 난 다음에 더하기 3ABC가 우리가 찾는 식의 모양 아니야. 자, 그런데 얘랑 얘가 서로 같대. 무슨 말이야? 이 식 다시 쓰면 가운데 있는 얘만 다시 쓰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빼기에 A, B, B, C, C, A인데 이거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서로 같다는 건 이 값이 얼마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0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쭉 사라져 안 사라져? 0이랑 곱하면 사라지지. 뭐든 상관없이 사라져. 그럼 뭐만 남아? 3A, BC만 답이 될 거고 3A, BC는 A, BC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다? 9다.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까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얘는 직육면체에서 건널비, 얘는 직육면체에서의 모서리 길이 합, ABC는 직육면체 부피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가 또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곱셈공식의 변형의 마지막 케이스 한번 해볼게요. 5번의 응용 버전입니다. 5번의 응용 버전인데 6번으로 따로 기억할게요. 자, 외우세요. 뭐를 외울 거냐면 5번의 공식 중에서 방금 얘가 뭐가 되는 거 배웠잖아. 0이 되는 거 배웠잖아. 요 식이 수학에서 많이 쓰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인데, 자 얘는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관련이 없어. 그냥 하나 따로 기억을 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 결론을 먼저 쓸게요. 2분의 1을 하시고요. 중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제곱 구성하고 있는 a, b, c를 한 번씩 뺀 거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한 것과 그 모양과 구성이 서로마다 같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증명하면, 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라는 식에다가, 자, 이 식 전체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다시 무엇을 곱해주지?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가로하고 2가 곱해지잖아. 그러면 2a 제곱, 2b 제곱, b의 제곱이 2개, c의 제곱이 2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지.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재편할 거냐면, 여기 보니까 다 무슨 제곱식이 들어가 있어?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지.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ab의 짝이 되는 게 여기서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를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bc라 쓰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처음과 끝인 b의 제곱과 c의 제곱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c 하고 얘에 필요한 처음과 끝이 c의 제곱과 a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앞에 누가 있는 거야? 2분의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지금 위의 식의 모양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모양의 구조를 바꿔낸 거야. 이 형태를 만들어 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a 제곱이 2번인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쓰여졌지. b의 제곱 2번인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쓰여졌죠. c의 제곱이 2번인데 이렇게 쓰여진 거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온 거야. 그러면 이 식은 결국 얘랑 같죠. a 빼기 b의 전체 제곱.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죠. 그래서 전체 묶여진 건 2분의 1과 같다. 매우 중요합니다.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하나만 더 필기하면, 아까 이 값이 0이 될 때 값이 있었잖아. 자, 이 값이 얼마지? 0이 될 때에 값이 존재했는데 언제지? 여기에서만 내용을 살펴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b, bc, ca라는 모양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조건은 다른 말로 어떻게 바뀌냐면, 무언가의 전체 제곱, 실수의 전체 제곱은, 자, 실수의 전체 제곱의 값은 늘 뭐보다 크다?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 왜?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아니야? 양수도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고 0만 제곱하면 0이 되니까 실수의 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을 다 더한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셋을 다 더한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의 값들이 다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A가 B랑 같다는 뜻이고, 얘는 B가 C랑 같다는 뜻이고, 얘는 C랑 A가 같다는 뜻이니까
A랑 B랑 C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뜻이랑 똑같아. 즉 이 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은 A와 B와 C가 무조건 서로 뭐다? 같은 수다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A, B, B, C, C가 같다는 뜻은 A, B, C는 무조건 무슨 수다? 세 수는 같은 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자, 필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 곱셈 공식 변형 하위 3개인 거는 몇 개 안 돼. 4개밖에 안 썼지만 이 4개는 사실상 시험 나오게 되면 앞에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강의 정지하시고 쌤 칠판 주는 동안 필기해서 한 곳에다가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었나요? 자, 정리가 되었으면 발전 예제 10번 다시 페이지 16페이지 발전 예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 예제 몇 번? 10번. 10번에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이 자, A 빼기 B라는 결론은 2 더하기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B-C는 2 빼기 루트 3일 때 뭐의 값을 구하래?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지.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떻게 바뀌죠? 2분의 1로 묶어내면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이라는 구조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되죠. 보이나? 바뀌지? 그러니까 A-B는 여기다 집어넣고 B-C는 여기다 집어넣는데 선생님 뭐가 문제가 생겼죠? C-A 값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화살표는 늘 뭐의 역할만 하지? 대입의 역할만 하니까 이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찾냐면 간단합니다. 위아래 식을 그대로 빼볼게요. 더할게요. 자,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A를 그대로 쓰시고요. 빼기 B 더하기 B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마이너스 C는 위아래 식을 더하니까 루트 3은 사라지고 4만 남네. 그러니까 C-A는 음수 4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값은 2분의 1에 이거는 얘를 전체 제곱한 거니까 2 더하기 루트 3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이고 A-C가 4니까 C-A는 음수 4를 전체 제곱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자, 오랜만에 제곱근 계산 왔습니다. 루트 계산. 자, 2 더하기 루트 3을 제곱할게요. 패턴은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4 앞뒤 곱하기 2 루트 3의 2배인 4 루트 3 뒤에 거 제곱하면 더하기 3. 자, 얘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4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그것의 2배니까 음수 4 루트 3 뒤에 거 제곱하면 그냥 3 4 4 16. 그럼 얘와 얘가 사라지니까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6을 더하니까 7 얘도 7 14 더하기 16은 얼마지? 30. 그 30을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지?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요렇게 푸는 거. 요렇게 푸는 거. 15. Understand? 요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자, 17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제 1-15번 한번 풀어봐주세요. 이제 쌤 여기 지울 겁니다. 아직도 필기 안 됐으면 이 내용 잘 필기해 주세요. 자, 유제 1-15번 보면
1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유제 1-15. 1-15번 내용 보면 세 실수 A, B, C가 나왔는데 A랑 B랑 C랑 더한 합은 일단 절대로 뭐가 아니래? 0이 아니래. 그리고 A3, B3, C3의 값은 얼마지? 9로 주어져 있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얼마죠? 3으로 주어졌을 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의 값을 구하래. 이거는 선생님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케이스인데요. 자, 근데 어쨌든 A3, B3, C3이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써야 될 식은 정해졌지? 그래서 써볼게요. A3, B3, C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더하기 3ABC인데 얘는 일단 절대로 0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이 값 자체가 얼마지? 9고 가로가 있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3이니까 3, 3은 9네? 그러면 9하고 9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시계값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 누가 0이야? 얘가 0이지 얘가 0. 또 아까 선생님 뭘 했어? 이 시계값이 0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랬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B, BC, CA랑 같아 안 같아? 같다는 뜻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 했어? A와 B와 C가 모두 다 뭐다? 같은 값이다 라고도 쌤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기억나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얘가 0이 될 때 케이스가 많은 거야.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B, BC, CA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된다? ABC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뜻이라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계산 편의는 얘가 편하지. A랑 B랑 C랑 모두 다 같대.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A로 통일해. A 더하기 B는 뭘 돼요? 2A. 얘도 2A. 얘도 2A니까 정답은 8A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8A 세제곱은 어디서 나올까? A, B, C가 모두 다 같다면 여기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다 A로 바꾸면 A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뜻이야? 3이라는 뜻 아니야? 따라서 정답은 3, 8에 24 이렇게 푸는 거야. 어때요?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근데 원리는 얘를 쓰는 겁니다. 유제 1-15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시 강조하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쓸 거는 A3, B3, C3을 쓰는 건데 그 형태를 썼더니 얘와 얘가 값이 9가 나왔으니까 가운데 있는 이 값이 무조건 0인데 둘 중에 누가 0인지 모르잖아. 근데 앞에서 합은 절대로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해석하니까 두 가지가 나오지 않냐? 근데 그 중에서 얘가 편하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은 여기다 그대로 넣으니까 A 세제곱은 3이란 뜻이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도 다 A, B, C는 한 문자 A로 통일시켜버리면 2A, 2A, 2A 그러니까 8A 세제곱의 값을 찾으라. 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발전 예제 또 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 유형만 하면 일단 오늘 수업은 피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발전예제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 발전예제 11번. 자, 발전예제 11번을 보면 A 더하기 B의 결과가 즉 A 더하기 B의 값이 2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값이 얼마지? 3이라고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결론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분수의 덧셈이라고 읽으세요. 자, 분수의 덧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돼? 분모가 다른 걸 더해야 되니까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겠지. 그럼 통분하면 분모는 뭘로 통분돼? A, B로 통분되겠죠? 그럼 A, B가 될 수 있는 B가 필요했으니까 무슨 제곱? B의 제곱. 여기서는 A 제곱. 이런 문자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어디서? 여기서.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역시 뭐를 읽어야 돼? 분수의 덧셈이지.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 A, B 분의 얘는 B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3이다. 근데 A 더하기 B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AB 분의 2는 3이다. 그럼 여기와 여기의 위치를 바꿔줄게. 그게 방정식 빨리 푸는 요령이야. 따라서 A, B의 값은 얼마지? 3분의 2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분모가 3분의 2인 건 알았고 얘 값만 알면 되지. 그럼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랑 같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빼기 2AB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문제 수준이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곱셈공식 변형은 똑같은데 그냥 쉽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변형해 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결론은 A 더하기 B가 2니까 2는 4. 얘는 빼기 2 곱하기 이거니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통분하면 3, 4, 12, 3분의 12 빼기 4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3분의 8을 넣어주면 내항이고 3 곱하기 2분의 외항이고 8 곱하기 3 돼서 3, 3, 2, 2, 나쁜 4.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쌤 얘기는 분수꼴이 나오더라도 다를 게 없고 어쨌든 식의 모양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심플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처음에 볼 때는 나는 이 공식 배운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공식을 배우지 않은 게 아니라 공식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태를 좀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걔를 포장지라 생각하고 포장지를 한 번 더 뜯어야 돼. 이건 내가 바라던 선물이 아닌데? 아니야.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겉 모양이 좀 복잡해 보이는 거야. 걔를 잘 포장지를 뜯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보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보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5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값이 얼마다?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동으로 항이 3개일 때 곱셈공식의 변형을 바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해당하는 값 찾아서 넣으면 대입 20, 이 값은 5니까 5, 25 빼기 2의 괄호 건너가니까 2의 괄호는 5, 따라서 괄호는 AB, BC, CA의 결과는 2분의 5다. 자, 요 결과까지 아는 거야. 하나 더 추가하면 AB, BC, CA의 값은 5이다. 자, 이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무슨 값? C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일 때 또 2분의 5일 때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A, B, C의 값이야. 그럼 얘도 역시 뭐의 덧셈? 분수의 덧셈. 통분합니다. A, B, C로 통분이 되네요. 분해. 분자는 어떻게 돼? A, B, C가 되어서 여기는 누가 필요해? B, C, B, C. 그럼 B, C가 여기 들어가겠지? 얘는 A, C가 필요하니까 A, C. 얘는 A, B가 필요했으니까 분자는 이렇게 형성되겠지. 그래서 이 결과가 2분의 5라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이면 찾았지? 5임을 찾았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똑같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니까 A, B, C의 값은 얼마다? 2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들을 차근히 밟아가는 게 지금 문제 풀이 과정이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수 넘겨주세요. 18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18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걸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시기에 나눗셈이라는 걸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밍업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초등학교는 덧셈과 뺄셈의 시대야. 그러니까 게임에 보면 무슨 시대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초신성의 시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중학교는 곱셈의 시대야. 곱셈에 관한 개념이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눗셈의 시대야. 나눗셈의 식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마지막 유제 1-16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1-16번. 자, 문제 보면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래요. 또 뭐지? A제곱, B제곱, C제곱. 자, 이 값이 2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찾아볼게요. 뭘 찾아야 돼? A, B 자동으로 찾아야지. B, C, C, A 값이 뭔지 알 수 있겠지? 자, 찾아보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또 여전히 쓰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AB, BC, CA다. 자, 따라서 이 값이 20은 합의 값이 4니까 4, 4, 16에 마이너스 2의 괄호 건너가니까 2의 괄호는 음수 4. 따라서 이 값은 음수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됐지? 자, 그리하면 또 다른 나머지 하나의 조건은 A, B, C의 값이 음수 1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수식의 값이냐면 A분의 1, B분의 1이 아니라 이제 A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 C제곱분의 1의 값이다. 그럼 이 식을 통분을 시켜버리니 어떻게 되죠?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통분이 되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누가 필요해? B제곱, C제곱이 필요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A제곱, C제곱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서는 C의 제곱은 A제곱, B의 제곱이 필요하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 B, C의 전체 제곱은 A, B, C의 전체 제곱분의 이 녀석은 A, B의 통째로 전체 제곱, B, C의 통째 전체 제곱, C, A의 전체 제곱인데 분모는 음수 1이고 제곱이니까 1 되니까 어차피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니까 얘 구하는 거랑 똑같네. 얘. 자, 그럼 얘는 자 식이 어떻게 돼? 아까 썼던 A제곱, B제곱, C제곱의 구조랑 똑같지. 근데 A, B, C 대신에 A, B, B, C, C가 들어갔잖아. 아까 제일 복잡했던 식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2배 빼는데 A, B, C라는 공통인수가 하나가 생긴다. 왜? 이렇게 곱했을 때 A랑 B 2번, C 1번. 이럴 때는 A 1번, B 1번, C가 2번. 이렇게 곱하면 A가 2번, B, C가 1번씩이니까 A, B, C가 공통 나오고 요렇게 값이 바뀌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A, B, C는 음수 1이니까 플러스 2 곱하기 합의 결과는 4. 따라서 정답은 4 더하기 4, 2, 8, 12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에서 반드시 선생님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풀어보시고요. 숙제는 라이트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앞쪽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라이트센 숙제 라이트센 96번이 아니죠. 90 몇 번? 7번까지 문제번호 97번까지 페이지로는 얘가 페이지 20페이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딱 한 문제 걸쳐 있으니까 여기까지 풀어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이번 주에 진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곱셈 공식.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곱셈 공식만 가지고 2주를 했잖아.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도 잘 복습하시고 목요일날 줌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